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레이더 20일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끔 그 크립토 관련 혹은 관련되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주제로 입을 좀 터는 컨텐츠 크립토크 올려봤습니다. 뭐 이거는 뭐 별로 그냥 혼자 털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어, 뭔가 발끈한 게 있었나. 그래서 아무튼 내용은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 사회적 무리가 뭐 이렇게 누구한테 법적으로 피해를 준다든지 사기꾼도 많고 실제로 누구한테 어택을 하고 말이야. 연프 그 주제로 제가 했는데 아니 동갑끼리 결혼하고 말이야. 그, 띠, 그 점도 안 본다는 3살 차이끼리 결혼해도 이혼율이 지금 60%가 육박한 60%인가 70%인가 요새 60% 반땅 넘었잖아 지금. 그런 한국 사회에서 웬 나이? 그것도 뭐 한 20살 차이 납니까? 15쯤 괜찮지.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요. 하여튼 줏대 있게 살아라.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약간 최근에 제가 그 좋은 그 회원님들한테 좋은 영상이 하나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 영상들 남의 유튜브 영상들을 자꾸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자역학을 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평소 관심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고라는 것이 좀 영특한 유튜버가 하나 올라와서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올려드린 거랑 같이 짬뽕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어? 예, 교장 선생님 말하는 거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털다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게 됐는데 한 시간 털다 보니까 한 시간 됐는데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으면서도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을 좀 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인생 살아보니까 느낀 것도 있고 자 그런 것들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크립토크 우리 비터벤 시장이가 무슨 뭐 맨날 데이터만 다루고 차트 보고 그런 채널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하는 인간이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돈돈돈돈 거리지 말고 그 너머에 우리가 이 돈이 이렇게 필요한 이유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면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길은 차라리 올바른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않는 게 낫거든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올바른 길이 아닌데 졸라 달려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크립토를 하면서 언제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인드셋이 전부라고 그랬죠. 투자에서 이제 마인드셋이 전부라고들 하는데 그 투자의 기법이나 기교, 매수 매도의 마인드셋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인간이 살면서 아니 왜 벌어? 그냥 돈을 왜 벌고 삶은 왜 삽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뭐 철학적인 질문, 약간 뭐 사춘기 때 많이 한 질문이죠. 근데 그게 중요해 사실은. 어른 되고 보니까 나도 아시겠죠? 내가 저는 이제 뭐 좀 정신 연령을 좀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어, 육체와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할아버지 근데 엄청 제가 나이 많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멘탈리티 문제예요. 워낙 세상이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멘탈리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개인 멘탈리티, 아시겠죠? 크립토하고 관계없는 그 멘탈리티를 관리를 잘 하셔야지 역으로 이 크립토판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사실은 크립토 멘탈리티 특집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근데 제가 뭐 엔지니어고 뭐 개발자지 뭐 제가 뭐 상담가는 아니니까 자 OTC 데스크 밸런스 야 OTC 데스크 밸런스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음, OTC 데스크 밸런스 음, 사실은 OTC 데스크 밸런스가 준다는 건 여러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거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이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서플라이 쇼, 이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서플라이 쇼 지표이기도 하고, 사실 실제 이더리움 그 익스체인지 그 보유량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스크 밸런스가 OTC라고 해서 장외 거래거든요. 장외 거래 이제 데스크 밸런스 이게 댕댕 이렇게 차 있으면요.
이게 다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고 그 익스체인지 거래소 보유량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비트코인이니까 이게 이제 정확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POW이기 때문에 POS처럼 서플라이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서플라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이 서플라이, 픽스드 서플라이라는 자체가 비트코인에 유일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어떤 되게 강력한 이제 비트코인의 근거 중에 하나고 그것을 바로 뒷받침해주는 컨센서스가 POW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머니 서플라이. 야, 이거는 뭐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이제 이거 위드 값들, 폭을 자극적으로 하려고 이걸 줄이면요. 이거 줄이면 이렇게 보이지. 원래 사실은 이렇다고 보면 돼요. 그죠? 어쨌든 뭐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2020년 이후로 작정한 것 같아요. 딱 담합을 해가지고 이거 1세계지. 차이나 빼곤 다 1세계네. 그러니까 미연방을 우리 1세계를 미연방으로 부릅니다. 동맹국가 뭐 그런 같은 카테고리다라든 US 재팬 이후로였는데 야 차이나 지지 않겠다. 야 우리가 머니를 찍고 있어. 질 수 없지 이러면서 우리 근데 혹시 이거 우리 중국 혹시 알고 보니까 백그라운드 백도어 1세기 아니야? 백도어 퍼스트 월드 아닙니까? 혹시? 예. 그러니까 적군인 것 같잖아. 근데 뒤에서는 같은 편인 거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겠죠? 들켰나? 뭐 이제 개인 이제 오피니언이죠. 개인 전혀 이제 근거 없는 제 얘기입니다. 자, 기관차 서플라이의 기관차 폭주가 진행되고 있다. 언제부터 다른 때도 계속 올라왔지만 2020년부터 드라마 때 이거를 이 차트 절대 교육기관에서 안 보여줄 겁니다. 누가 이거 보여줍니까? 아니면 그 대학교 그 교수님들이 이런 거 절대 안 보여줄 거예요. 근데 실제 사실이죠. 이런 건 그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 정도 처음 오브 처음입니다. 이런 건 애초에 이렇게 서플라이 이 시점 이집트 찍어대는 거는 이미 어떤 액션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뭐 다 아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대놓고 하는 거야, 이제. 자신 있으니까. 대놓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 다 조심히 이렇게 안 보이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대놓고 하는 겁니다. 자, 롱텀 홀드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이거 뭐 비트코인 또 봤을 때 노 프레셔, 노 셀링 프레셔, 그러니까 이제 이 옐로우가 찍히면 셀링 프레셔 줄어드는. 하여튼 롱텀 홀더들의 이제 매도 압력이 이 감소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언제부터? 올해 1월부터. 우리가 크래시 장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그 올해 1월부터 사실은 롱텀 홀더 감소장이 들어가. 잠깐만 이것보다도 이 주니어 아날리스트가 이제 포스팅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 담백한 차트를 봅시다. 잠깐만요. 하여튼 뭐 그거 보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거 전에 요 부분 봅시다. 도미넌스 참 크래시 한번 날 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뭐 이 정확한 시점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베팅이 들어가지. 근데 그런 정확한 시점을 알아내는 베팅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차트는 아닙니다만 어, 음, 어쨌든 알트 그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좀 이상할 정도로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저번 시즌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리시 차트죠. 그러나 또 다른 차트에서는 또 크래시를 예견하고 있고 MVRV라든지 뭐 이런 다른 차트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판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어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무조건 떡상이잖아. 떡상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한 50배 롱을 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로 털지. 그렇게 시장이라는 게 실제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지만은 여러분들 사팔사팔 하잖아. 홀딩 한다는 건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이 포지션에 만약 들어간다. 만약에 그럼 여기서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거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세요? 이것만 예상은 그렇지. 하지만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이렇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어떡할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이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지금은 허리였고 대세 상승이 온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간 거야. 베팅가 들어간 거야. 혹은 뭐 알트를 들어간 거야. 알트 시즌 시작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시점이 매도 시점인지를 아세요? 여기서 이렇게 된다니까 나중에 대세 하락장이 왔는데도 눈치 못 채. 눈치 못 채게 내립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갈 것처럼.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고, 그러니까 제일 승자는 뭐 여부금이나 이번에 이 지금 이 말 그대로 환란의 시기였을 거 아닙니까? 와, 진짜 크립토 망했다. 뭐 맨날 이런 곡소리가 들린 게 이제 이 시점이거든요. 알트도 마찬가지고, 알트도. 어? 아니구나. 이 올라갈 때가 알트 시즌 곡소리. 이 알트 시즌 곡소리 구간. 알트 곡소리 구간. 이건 비트 곡소리 구간. 요 비트 곡소리 구간. 요 구간 때 결국은 줏대 있게 자기만의 관점을 통해서 이게 이 마켓의 실체를 알고 코인 가격이나 프라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마켓의 실체를 그 기반 기술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구조가 어떻으며 앞으로 뭐가 나오며 현재 트렌드는 뭐며 어?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뭐며 투자 회사들이 뭘 어디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랜드스케이프라든지 이거를 아셔야 관점이 생기고 그 관점을 통해서 이 장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관점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만 온리 위너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데나 팔아도 되는 거야. 아무데나 팔아도 돼. 알트신이 온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면 아무데나 팔아도 돼. 왜냐?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 주요 자본이. 아시겠습니까? 그거랑 연동해서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입을 턴 그 크립토크에는 네, 제가 요약을 딱히 안 해요. 크립토크 할 때 편하게 하기 때문에 술 한잔 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걸러 들어. 레이더는 조금 요약하고 좀 제가 정제돼서 좀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냥 야 너네는 야 15차이가 하면 더 흉하다고 생각하잖아.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야 됐고 내가 알아서 지원이가 나를 좋다고 하면 그리고 영화 제일 인생에서 인생 영화도 같은데 말이야. 어쩌라고. 난 지원이 마음에 들고 지원이가 나 좋다 그러고 싫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린애니까 더 좋은 기회가 많을 거 아니야. 보내줘야 되는 거지만 지원이가 나한테 상여자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야 나 부기장이야. 나 이제 곧 기장다라 그러면서 자기 야, 다 꺼져. 내가 마음에 든 여자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뭐냐면 줏대 있는 관점에서 나온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연프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양자적 파동에 의하면 알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손해를 봤어. 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의 똑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매수매도 그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동시에 발생한다니까. 참, 사람들이 진짜 못 믿더라고, 이거를. 말이 돼. 미스터 벨리님, 뭐, 사기치지 마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사건이 동시에 실제 발생을 한다고, 실제. 와, 나 이거 진짜. 그러나, 물리적으로 질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몸무게가 지금 수십 킬로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 확률 분포상,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벼운 이 전자 밑에 이 입자 세계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 흔들린다. 그게 세상의 실체라고 적어도 물론 우리 거시적 세계 질량이 충분히 높은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우리 눈에 목도는 안 되지. 왜냐하면 관측 시점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얘만 남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얘가 실제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것만 보인다니까. 투자도 결국 그냥 그렇게 그걸 약간 철학적으로 굴려서 생각하면 투자도 결국은 여러 확률상에 내가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했잖아. 크래시 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실패하라는 법이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또 여기서 또 가능성이 열리는 거야, 이렇게. 어? 여기서 좀 벌었어. 그럼 그렇다고 해서 또 뻐기면 안 돼, 또 실패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왜냐면 이 여러 사건이 동시에 실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가 막히게 우리 물리학자, 현대 물리학자 파인만 씨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얘기를 했고요. 빛이 딱 쏘면 빛이 한 방 이게 우리가 레이저를 쏘잖아.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실제 빛은 더 질량이 더 없잖아. 그 0에 가까우니까. 실제로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는 중인데 관측되는 건 이거라고.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실제 만든 게 여러분들이 쓰는 아이폰이고요. 통신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도 나오게 돼서 실제 연산을 한다잖아 큐비트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보고 싶으시죠? 근데 약간 계속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계속 하는 얘기 계속 하는 그거 듣고 싶으시면요 보셔도 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알트 시즌 이렇게 몰려오고 있으나 대세 매크로가 이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와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빨리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토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누가 이제 에론들이 이제 H바도 있고 뭐 니어도 있는데 H바 참 예. 어쨌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온도는 디앱이라고. 온도는 논 에론들 이렇게 렌더 링크 체인링크 이런 거. 체인링크는 블록체인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아무튼 저 개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에런 이제 하라니까 이 어떤 그 인터넷 컴퓨터 이제 매니아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뭐 인터넷 컴퓨터 활동가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보진 않았거든 관심 없어. 뭐 그것도 크립토 클라우드 얼선 유튜브 뭐 그냥 네티즌 같은데 인터넷 컴퓨터를 좋아하는 네티즌 같아요. 개발자분인가? 근데 좀 아는 건 있더라고. 아무튼 그분하고 좀 설전을 했습니다. 야, ICP, 이 아저씨가 이제 하는 말이, 야, 인터넷 컴퓨터 씨, 웬만히 그, 에런이라고 내러티브 그, 강조해라. 너 실제 사실은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잖아. 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운을 뗐죠. 제가, 야, ICP는 에런보다 더 에런 같은 에런이야. 제가 인터넷 컴퓨터 잘 아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비 아저씨가 이제 왜 이런 이유를 토대로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블라블라 저도 이제 반박을 해가지고 야 에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블록체인에 되게 제한된 데이터를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온체인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수료가 들거든요. 비트코인이 그 최상이고 그런 걸 온체인 포커스를 얘기하는 거 데이터 스토리지 관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게 되는데 이 아씨는 이제 에런에다 다 스토어를 저장을 해야 되는 게 에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런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실제 온체인에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근데 ICP나 이런 요새 현대 체인들은 뭐냐면 에런에 중요한 기능을 넣어놓고 물론 이제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 데이터 참조 근거가 이미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안에 스코프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근거로 삼아서 이제 포인터지. 그래서 얘도 디센트럴라이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기술적으로. 그래서 에런을 확장시킨 겁니다. 에런의 기능을 확장시킨 게 이제 ICP 같은 요새 최신 에런들인데, 그러니까 에런의 의미도 좀 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막 이렇게 막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정신건 이제 좀 이렇게 개발 관심 많은 사람들은 이거 보시는데 회원님들 우리 구독자님 일반 구독자님들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에런이 뭐네 L2가 뭐네 야 에런은 이더리움이고 BTC고 말이야 온체인은 다 써야 돼뭐 다 온체인에서 돼야 돼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요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변화 언어의 의미가 변화하듯이 에런의 의미도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될 겁니다 계속 그것이 변화되고 그 새로운 이제 플레이어들이 막 나오면서 선보일 거예요. 야, 내가 에로냐, 야, 블라 하면서 그 사라질 애들은 사라지고 남는 애들은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래 에코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글로 생태계라고 합니다. 영어로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크립토 쪽도 그런 변화를 계속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것도 할 뿐더러 기존에 있는 BTC,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 어? 이더리움만 해도 2022년에 포스로 바뀌었잖아. 원래 BTC랑 비슷했어요. 근데 2022년에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뭐 친환경 어쩌고 하면서 아니 압력을 받기도 했을 것 같고 뭔가 비탈릭이 그리고 협상을 받았을 거야. 야, 너 POS로 넘어오면 우리가 뭐 줄게 하면서
그 근거로 이제 ETH 이제 ETF도 많이 나오고 있죠. 막 그런 상황에 있다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정하지 말라고. 알트는 그 10코인이고 이더리움 10코인이고 그거 대신에 이 비탈릭이 얻은 거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변화하는 그런 열차를 탄 거야. 왜냐면 세상의 거대 세력은 여전하거든. 그 사람들 이제 서포트를 받게 되면 이더리움 그래서 간단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지금 비웃음 받고 있지만 또 BTC는 BTC 나름대로 좀 외로워.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BTC는 애초에 그래서 이제 익명을 쓴 것 같아요. 그 분이 익명을 쓰다 보니까 건들 수도 없고 뭐 항상 BTC는 약간 회색지대로 남아 있는 거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긴다면 뭐 그런 배틀의 과정이 있고요. 그런 거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의미는 변화하는 거고 시장은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비트코인 우리 뭐 회원님 때더 아주 깊은 얘기들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is digital gold라는데 애초에 골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트코인 is digital gold라는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틀리다. 왜냐하면 골드는 서플라이가 증가하거든. 그래서 금 타령, 실버 타령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당장 손에 만져지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비교할 때 항상 금이 항상 일단은 그래도 금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그 패러다임을 조금 벗어나세요. 관점을 좀 자유롭게 하십시오. 한 다음에 수치로 좀 봐봐. 현재 팩트로 좀 많이 봐주십시오. 골드는 발행이 가능하다니까. 골드가 왜 뭐 만들어지지 못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물리적 골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그 랩핑 골드를 쓰잖아. 추상화된 골드를 쓰잖아. 막 주식처럼 다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비트코인은 이 애초에 CPP 앱에서 이제 아예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초기 배포였을 것 같긴 합니다. 초기 노드가 액티브 되면서 약간 이런 곡선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정해져 있다고. 이게 미동도 안 한다고 비트코인은 서플라이가 정해져 있어. 자, 그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이제 그 골드하고 같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POS 딱 여기 있잖아. 2022년. POS를 전환한 게 이제 2022년입니다. 왜냐면 그린 뭐 탄소 정책이네 뭐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더리움 노드들이 쓰면 얼마나 쓴다고? 너네가 들리는 석유 항공모함 뭐 제트기 날아가는 거 뭐 국방에 쓰는 거는 뭐 어쩌고 이더리움 노드 서버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거를 갖다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POS 사건은 엄청난 그 역사입니다. 이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POW에서 POS 넘어가는 그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세요. 그걸 정리를 착 해서 언젠가 제가 GM25 회원님들한테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자, 그냥 서플라이 올라왔다고. 이제는 이더리움의 서플라이가 고정해서 유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제외하고 서플라이가 심지어 감소도 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다이나믹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이더리움 2022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상한 현상은 지금 현재 2024년 이후로 그냥 증가만 해오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이거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섞여 있어요. 차트는 깔끔한데 여러 가지 원인이 섞여 있는 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번 레이트가 지금 낮아졌어요. 번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플라이를 통제를 하려면 많이 타야 되잖아. 타 들어가야 되거든요.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 번 레이트도 낮아지고요. 수수료도 지금 감소 상태 있고 그 스테이킹 디파이 관련해서 에이브라든지 막 비트코인 기반 이제 디파이들도 이런 이슈들 저런 짜자자자자한 이슈가 많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정리 좀 제가 어 한번 이 레이더 끝나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한테 그 내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서플라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원인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자체를 보면 너무 의도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방향성이 디렉션이 너무 잡혀 있잖아. 디렉션이 없이 케이오스적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서플라이가 너무 깔끔하게 증가하잖아. 이거는 다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진짜 정치적이고 되게 그런 코인 체인으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컨센서스 바뀐 이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핸들링을 할 수 이게 약간 그러니까 여러 비판받은 이게 무슨 탈중앙화 얘기하면서 이거 사실은 중앙화가 돼버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비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비판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누구야? 여러분 트레이더 혹은 뭐 인베스터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프라이스란 말이야. 그 프라이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피어스로 이게 뭔가 비트코인 같지 않은 체인이 됨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조작돼서 막 이렇게 가격이 크래시 날 수도 있지만 더 올라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XRP 케이스를 봐봐. 올릴 때 시원하게 올린다니까. 이게 세력이 갖고 노는 코인들이 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세력의 파도 위에서 서핑보드를 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워낙 아니면 아예 세력에 관심이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무풀이 제일 최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 그게 이제 최악인 거야. 근데 여기는 리플이 있다니까, 리플 단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는 건데 이제 포지션에 대한 거는 오히려 저는 그거를 그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뭐 사상적인 막 탈중앙화 막 이념 막 그런 걸 생각하면야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인베스터거든. 그리고 그들도 인베스트를 하는 거고. 자, 그런 판입니다. 게임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더 게임화 됐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POS를 하지 않았다면 에코시스템 이거 다 못 나옵니다. 이거 다. GK고 뭐 나발이고 못 나와요. 지금 엄청 이더리움의 POS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생태계 르네상스 시대에 오히려 접어들었습니다. 황금기예요. 지금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에코시스템 황금기야. 그걸 진짜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제가 레이더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이거 이더리움인데 리얼라이즈 프레스 이게 일종의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 세력들의 평단가야. 세력들의 평단가. 그 세력들의 평단가가 세력들 가격이 자기 평단보다 위에 있어야 이익 구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있는데 왜 팔아? 예?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야, 서플라이도 이렇게 놀린, 그러니까 2022년 POS 마이그레이션 이후로 서플라이를 이렇게 올린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평단가를 밑으로 뚫어가지고 가격이 내려온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게 2017년이에요, 여러분. 17년. 이더리움 탄생 시기야, 거의. 제네시스 시기거든. 그러니까 2017년부터 25년까지 이거 저스트 비기닝이라고. 그냥 초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POS 전환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 어떤 그 힘을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 아시겠죠? 그런 내막, 그런 뭐 이더리움 둘러싼 내막, 우리 GK 롤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GK 롤업을 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역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한 행동이나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더리움 둘러싼 세상의 움직임이라든지 거기에 그 스토리에는 비트코인도 등장합니다. 그런 스토리들을 관점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CP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 사건이거든. 진짜 이거 사람들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리저브 이거 볼 필요도 없어. 리저브는 원래 다 내려가.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건 무조건 나은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익스체인지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굳이 리저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올라간다 해서 야 서플라이가 머니가 많이 찍힌다는 거야 일종의. 야 그럼 가격 떨어지겠다. 그 실제 반영 어느 정도 이 이 누적된 서플라이가 어느 정도 압력에 방영을 했을지언정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너무 인자가 많아. 개입하는 가격 하락에 개입하는 인자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서플라이 부분은 아마 POS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2, 3년. 2, 3년이 블록체인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뭐가 정착되기가. 그렇기 때문에 POS 초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이더리움이 새롭게 나온 거야. 거의 출시가. 거의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대에 진입한 겁니다,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두에서 세 살밖에 안 됐다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더리움 미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짧게 보는 이제 네티즌들이야 이더리움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참 귀여워요.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익스체인지는 별 문제 없으면 계속
왜냐면 익스체인지 왜냐면 이더리움 바빠. 이더리움 토큰이 바쁩니다. ETH 바빠요. 바쁜 토큰이 ETH 바빠. 일이 바쁘다고 얘는 지금. 어쨌든 버닝 레이트 좀 손봐야 되고 하여튼 할 텐데 버닝 레이트 가격을 한번 봅시다. 그 버닝 레이트는 언제든 이 시장 단에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버닝 레이트 올라오면 서플라이 다 타 들어간다니까. 이거 올라가봤자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저씨가 이제 익스체인지 이제 보유량이 줄고 있으니까 뭐 좋은 뉴스로 보자 하지만 이건 아마추어적인 거고 제가 또 댓글 달았습니다. 야 서플라이 이렇게 개 증가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설명할래?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어, 자, 비트코인, 이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그 이름을 제가 잊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어? 매수벽, 매도벽, 그 양을 얘기하는 거야. 의지죠, 의지. 의지라고 보면 됩니다, 의지. 매도 의지, 매수 의지. 대충. 근데 매도 의지를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매도벽을 이렇게 해놨는데, 비트코인은 도도하게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계속 이 시점에서 떨어질까, 이 시점에서 떨어질까, 이 시점에서 야, 이래서 계속 오른 거야. 근데 그 후에 이제 소강 상태가 있는 이후에 이제 매수벽이 좀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먹은 뒤에 이제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지금 약간 매도벽이 다시 좀 더 이쪽이 마이너스 기록했기 때문에 매도벽이 더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뭔가 여기서 진짜 재하락장이 시작되나? 이런 관망세입니다. 결론은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결국은 선택의 시간이 강요되고 있다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게 변폭이 이쪽으로 가든지 시원하게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 기간도 많이 뺐을 뿐더러 상당히 뺐죠. 뺐을 뿐더러 요 절대값이 안 높아. 그러니까 특정 액션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특정 디렉션이 사실 일어나지 않다. 가격적인 측면은 확 내려간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특정 행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yet. 예? 예. 이건 특정 행동이 완전히 디렉션을 많이 보여준 거잖아. 지대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매수벽이라면 여기 이제 대세력들이 있는 그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 분해를 다 까서 봐야 촘촘히 그 스펙트를 알 수 있긴 하지만 대충 그렇다는 게 관망세야. 그러니까 지금 한학장이 아니라 관망세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유드려 봤습니다. 오늘 크립토레이더 좀 퀄리티 괜찮네? 괜찮나? 제가 퀄리티 우리 멤버십 좀 공유드릴 내용도 같이 짬뽕에서 공유드렸는데 이거 방송 종료하고 멤버십 회원님들 시크릿 크립토레이더 한번 넘어오세요. 제가 이 이더리움 둘러싼 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